안녕하세요. 재테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하락장을 알리는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도 그 칼바람을 비켜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전매 물건이 넘쳐나고 분양시장도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으나 입지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는 현장들은 문의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 현장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장의 원인도 있지만 PF가 발생하지 않아서 멈추는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분양가 자체가 하락세를 보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왜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왜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는지 그리고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토지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상승세였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도 성수동에 있는 성동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승했을까요? 성수동의 토지 거래된 내역을 보면 2020년에 1억 2천대였던 것이 2021년에는 1억 6천을 찍더니 2022년에는 2억까지 왔습니다. 지금 성수동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왜 토지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그냥 짓나요? 아닙니다.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토지를 매입해야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이 분양을 하려고 하는 현장의 토지 매입은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년 이전에 이루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2020년에 성수동에 2,000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고 가정할 때 토지 매입 가격만 2,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은 평수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토지 매입 가격은 무려 4천억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양가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거나 분양을 받으신 건물들은 짧게는 1, 2년, 많게는 수년 전에 토지 매입이 된 그 건물입니다. 성수동을 보시더라도 불과 2년 동안 가파른 토지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분양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토지 매입을 했던 현장들은 구경도 못 하셨을 거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돼야 구경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마주한 분양가는 저렴한 분양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가끔 분양가를 저렴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나 고분양가 논란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적정 가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토지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럴 확률은 적어 보입니다. 물론 토지 가격의 상승폭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토지 낙찰률이 102.5%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감정가 100억의 토지가 10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는 뜻입니다. 서울은 절대적으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은 서울처럼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낙찰률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매매 물건은 적은 대신에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이죠. 즉 이 말은 주거용 부동산이 한파가 몰아닥친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프라 갖춰진 것은 토지도 제한적이겠지만 토지 가격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시장의 이런 흐름은 분양가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보합세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1, 2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1, 2년 동안은 꾸준히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의 상승까지,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토지 가격 상승이 가파릅니다. 1년 차이로도 많은 차이를 보이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토지 매입 후 1년 또는 2년 후에 분양이 이루어지고 길게는 10년 이후에 분양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즉 지금 분양하는 현장은 최소 1, 2년 전의 토지 가격이고 길게는 10년 전 토지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1, 2년 후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분양 가격은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셋째로 토지 가격의 상승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까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인데 분양가는 왜 계속 상승인지, 언제까지 상승할지를 예측해 봤습니다. 분양가가 언제 제일 싸?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답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높아져 있을 분양가입니다. 아쉽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분양가 상승이 훨씬 더 빠릅니다. 마치 스포츠카처럼요. 지금 같은 고금리에 분양을 받으라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모두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보기 싫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1997년 IMF 때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때 버티셨던 분들 또는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을 겁니다. 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나오신 분들은 눈물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